자, 그럼 H1 취업 비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요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쯤이 되면 이제 막 전화를 돌리죠. 네, 우리한테로 J1 와가지고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J1 온 지 한 3, 4개월 되신, 3개월 이상 된 분들한테는 이제 물어봐요. 한국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있냐? 뭐 보통 뭐 전화를 건다기보다는 전화를 기다리죠. 뭐 전화 걸어도 보통은 이제 안 받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고, 뭐 저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물어보죠. 선생님, 저희 회사에서 H1 스폰서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반가운 소식이죠. 사실은 반갑다고 하면 안 돼요. 공무성에서 싫어하니까. 그냥 하나의 뉴스인 거죠. 그러면 H1 스폰서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는 미국에서 찾을 수 없는 어떤 전문직을 외국에서 전문 인력을 데려다가 6년까지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게 H1 비자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나라에서 데리고 오든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연간 쿼터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외국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외국인들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취업 비자를 내줄 수 있는, 미국에서 취업 비자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L 비자 뭐 이런 거 있죠. 주재원 비자, 뭐 예를 들면 뭐 O 비자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정상인이 뭐 경영학 전공하고 뭐 디자인 전공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비자는 H1 비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너무 많이 발급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 시민권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규제하냐면 쿼터를 규제를 합니다. 그 총 쿼터의 수가 몇 명이냐면 1년에 85,000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애들이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개수가 85,000명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석박사가 2만 개고요. 학사가 6만 개, 6만 5천 개예요. 기본적으로 H1 비자를 받으려면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이란 말은 고등학교만 나오면 전문직을 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배철러 디그리가 있어야 돼요. 학사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한국에서 경력이 5년 이상 있으면 돼요. 다른 외국에서. 그러면 내가 H1 비자는 내 전공하고 잡 디스크립션이 맞아야 되거든요. J1도 그랬잖아요, 그죠? J1이 그래갖고 경영학은 되는데 뭐 갑자기 소셜라이즈를 했는데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도 회계법인을 못 가잖아요. 왜냐면 사회학으로 매칭되는 잡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처럼 H1도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지금까지 경력, 학력과 이 잡이 매칭이 되느냐를 보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뭐예요? 학위예요. 어떤 학위를 무슨 과로 받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이 제일 리스너블한 거죠. 만약에 비즈니스 필드로 간다면 내가 디자인으로 간다면 디자인 관련 학위가 있으면 돼요. 근데 학위가 없으면, 매칭되는 학위가 없으면 뭐가 있으면 되냐면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5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한국에서 5년 이상 마케팅 경력이 있으면 마케팅 5년 한 경력을 이제 어플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년의 경력이 학사 학위 마케팅 전공과 이퀴벌런트 하다는 레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치 마케팅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것처럼 H1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 전공 학사학위가 있었거나 아니면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었거나 그러면 학사 6만 5천 개로 들어가요. 근데 석사가 있어요, 석사. 근데 이 한국 석사는 이때는 인정이 안 돼요. 미국에서 석사를 반드시 했어야 되고 미국에서 학사나 석사를 했으면 OPT가 나오거든요.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을 해서 1년 정도 미국에서 실제로 돈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수학, 과학 뭐 이런 전공들은 STEM 전공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3년 동안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OPT가 3년 가까이 나와요. 어쨌든 석박사들은 보다 더 전문 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먼저 기회를 주자. 왜냐면 이 전문직 취업 비자는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미국한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수요가 있는데 전문직이어가지고 미국 사람들 중에 지금 뽑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게 지금 H1 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석박사들 2만 개를 따로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인베스트먼트 뱅커였어요. 근데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뱅크럽을 했죠. 그래서 금융파동이 한번 났었죠. 2008년도, 2009년도에.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많은 회사들이 외국인들을 취업 비자를 안 해버렸어요.
왜냐면 지금 있는 직원들을 계속 내보냈단 말이에요. 회사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85,000개의 쿼터가 1년 내내 살아있었어요. 1년 내내.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H1 취업 비자는 언제 이거를 딱 넣냐면 4월 1일까지 넣어야 됩니다. 서류가. 1년에 딱 한 번 이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올 4월 1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때까지 지금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실제로 legally working 할 수가 있냐면 10월 1일서부터 이제 legally working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생이다. 또는 한국에서도 이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또는 뭐 일본에 있으면서 신청할 수, 미국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지만 이 신청은 누가 하는 거는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진짜 우리 회사에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퍼티션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비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주는 게 뭐 6월, 7월, 8월부터 이제 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한국에 있는 사람이 비자를 받아갖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언제부터냐면은 9월 15일 이후서부터 입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언제부터 할 수가 있냐면 10월 1일서부터 리거리 워킹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 이제 기간 동안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딱 1년에 한 번 4월 1일 날까지 딱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85,000개가 다 안 차면 좋잖아요. 그러면 뭐 6월 달에 넣어도 심사가 들어갈 거고 7월 달에 넣어도 심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지금 경기가 좋아져 버렸네. 언제부터? 2011년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미국 회사들이 지금 장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지금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갖고 지금 망해가는 회사가 많지만 미국 메인스트림에서는 지금 회사가 너무 잘 돼갖고 계속 직원들이 지금 뽑히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IT 회사 이런 데는 정말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85,000개가 2010년도에는 남았었는데 2011년도에는 마감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 마감되면 12월 20 며칠 날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6월에 마감이 됐어요. 2011년 쿼터죠. 2010년 쿼터는 12월에 마감됐고, 그러다 2013년 쿼터는 4월 1일 다 마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게 4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3점 몇 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해요? 추첨을 하네요. 추첨을 해요. 근데 그 추첨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골드만삭스를 다니든지 아니면 플러스커리를 다니든지 상관이 없어요. 먼저 석박사로 신청이 된 것, 그 학생들만 먼저 2만 명을 먼저 뽑아요. 그러니까 석박사들만 먼저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만약에 석박사가 2만 개인데 뭐 3만 명이 지원을 했다. 그럼 1만 명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2만 명 떨어진 거 하고 나머지 학사 뭐 2만 명, 뭐 한 10만 명 지원하는 애들하고 다시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뽑아요. 6만 5천 개를. 그러니까 석박사들은 기회가 2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기회에는 뽑힐 확률이 높아진 거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갑자기 로스쿨을 하고 학비를 한 3억을 들여가지고 와가지고 15만 불 스타팅으로 로펌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OPT인데. 작년에 실제로 우리가 맥킨지 컨설팅에 어떤 NYU에서 MBA 한 친구를 취업이 됐는데 그 친구도 이 석박사 2만 개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추첨해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 회사는 당장 나가라 그래요. 무슨 한국 회사는 뭐 이거를 뭐 캐시로 돌려주고 뭐 신분을 뭐 학생으로 바꿔보고 뭐 이런 굉장히 편법을 생각이라도 해보지만 미국 회사는 딱 떨어진다 그냥 바로 나가라 그럽니다. OPT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보통 나가라. 왜냐면 얘는 정식 직원이 될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태리 남편이었는데 그냥 이태리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지금 애 낳고 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근데 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로럴입니다. 회사가 크냐 작으냐를 일단은 다 무시해요. 봉투에 들어있는 서류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봉투 채로 추첨을 하는 겁니다. 뭐만 보고 이게 석사 쿼러로 들어오느냐 학사 쿼러로 들어오느냐만 보고 그냥 추첨을 해버려요. 또 석사 쿼러로 들어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프라이빗이면서 영리인 학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사립이면서 영리 학교에서 석사한 거는 석사 캡으로 또 인정을 안 해줘 버려요. 이거를 최근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대부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어느 학교를 넣었는데 석사학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교에 석사학위가 인정은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이민국에서는 그 학교는 영리학교고 난포프라핏이 아니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석사캡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석사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만약에 변호사가 뭐를 서류를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한 3분의 1의 변호사는 이거를 몰라요 그냥. 왜냐면 그냥 학교 이름 그리고 넣었어도 이게 그냥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민국 직원도 이게 프로핏이 난포프라핏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똑똑한 이민 심사관이 이거를 봤으면 이제 리서치를 해보는 거죠. 이게 프로핏인지 난포 프로핏인지. 왜냐면 우리가 뭐 NYU 이게 지금 프로핏이 난포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걸 들어가 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아무 학교랑 석사를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 학교가 지금 석사 캡으로 들어갈 수 있는 2만 개 쿼터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경우도 이제 생겨버린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4월 1일 날 들어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뭐가 이슈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추첨해서 뽑히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보통 내가 봤을 때는 요번에도 3대1, 4대1 될 것 같아요. 3대1, 4대1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첨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면 추천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5월 말이면 나와요. 5월 말. 그러니까 4월 1일까지 들어가야 되고, 명확하게 따지면 이제 그 리시브드 바이거든요. 이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비즈니스 데이로 3일까지는 줘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3월 30일 날, 4월 2일 날 페덱스로 넣어도 한 4월 3일이나 4일 들어가니까 그때까지는 받아주거든요. 그때까지 받은 것까지 다 합쳐갖고 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추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취업 비자는 그리고 나서 봉투를 열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심사를 해요. 무슨 심사를 할까요? 이 회사가 이 사람을 스폰서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진짜 제대로 된 회사인지,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잡 타이틀하고 이 사람의 경력과 학력이 매칭이 되는지, 진짜로 미국에서 꼭 필요한, 외국에서 데려다 써야지만 될 포지션인지 아닌지를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 레터를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변호사한테 달린 거예요. 변호사가 잡 타이틀을 뭘로 잡을지,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당연히 제대로 된 잡 타이틀을 원래대로 써야 되겠지만 살짝 바꿀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코스트 어카운팅인데 이 코스트 어카운팅으로 딱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파이낸셜 어카운팅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둘 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어드바이스를 잘 하는지가, 또 얼마나 설득력 있는 레터를 쓰는지가 누가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수백 명의 변호사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왜냐면 이렇게 썼더니 떨어지고 저렇게 썼더니 되더라. 이게 다 노하우고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선정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러리를 붙고 나서 심사에서 떨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더.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좋은 건 그래서 그 회사 변호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이 회사만 전문적으로 만 10년 해왔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변호사는. 그러면은 이제 그 회사가 잘 나왔던 포지션으로 이제 레터를 써가지고 넣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른다, 회사에서. 그러면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민 변호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저희 파트너 변호사 소개시켜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케이스 같으면은 또 주이시 변호사 소개시켜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레터를 제대로 잘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회사 무슨 브로셔도 넣어야 되고, 무슨 이런 것들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이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결과가 원칙적으로는 9월 전에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첨불 프리미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급행료를 더 내면은 미국 애들은 항상 급행료를 받아요. 빨리 해달라 그러면. 그러면 이게 결과를 한 달 안에 이제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빨리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은 이제 10월서부터 일을 해야 되니까 9월까지는 알려줘야지 자기네나 돌아가가지고, 또는 한국에 있는 사람도 비자 받아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적체가 돼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10월 달에 안 나오고 11월 안 나오고 내후년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점점 베리피케이션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와보기도 하고, 회사를 와보기도 하고, 검토를 하기도 해요. 회사가 진짜 책상이 어디서 할 거냐. 근데 가끔 홈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집에다가 차려놓고, 그러면은 구글로 쳐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 이거 집인데, 이거 이상하다. 그럼 이게 비자 거절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겠죠.